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금 현재 제 강의는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 영어 시험 문제의 지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독해를 여러분들에게 독해라기보다는 이제 독해를 할 수 있는 영어 문장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적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이 좋아 독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독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읽기라는 거고요. 해라는 것은 이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어 문장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읽은 것들에 대한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잘 표현해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도 이렇게 참고를 해보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장을 읽고 해석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눈으로 그 문장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그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 그것을 표현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 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스스로 표현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에다 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책에서 어떠한 해설이 또 다른 선생님의 설명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내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니까 모든 초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오늘은 15번 문제의 문장들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장이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하며 어디쯤에서 끊어읽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 그 이외에 우리가 어제부터 조금 했던 이야기, 동사에 대한 이야기, 혹은 우리가 전치사나 혹은 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다시 항상 얘기하지만 문장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고 물으면, 우선 첫 단어를 보면서, past라는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우리가 research라는 단어가 왠지 명사로서 주어로 시작했다고 느끼는 거죠. 둘째, 주어다면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has를 보고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뭐라고 느껴지나요? 완료 시제라고 느껴지면 has로부터는 무엇의 시작이고 서술어의 시작이고, shown이라는 과거 분사가 동사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라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리기로 했고 타동사가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마침표로 끝날 때까지 굉장히 긴 문장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시작은 주어로 했고 전개는 서술어로 했고, 그리고 서술어 속에 동사를 잘 찾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쯤 끊을 것인가? 문장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쯤 끊을 것인가 했을 때 다시 한번 접속사를 느끼면 끊어 읽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저께도 이제 쭉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또 이런 용어를 익숙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접속사는 절을 이루는데 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왜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하며 동사는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려야 되고 절이라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가려야 한다. 모든 것을 가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약간의 문법적 용어와 지식을 활용해서 문장의 구조를 요모조모 따져야 하는 이유는 역시 표현과 이해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이냐에 따라 그 절에 대한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정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니까 이것은 명사절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표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that 이하의 절은 명사절로서 목적어가 되도록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래서 따지는 거거든요. 다음 두 번째, 절이란 접속사 뒤에서 문장의 형태를 지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절을 보면 접속사 뒤 문장의 형태니까 뭐가 나와야 하나요? 주어가 나와야 한다. 명사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ing가 보였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동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주어 자리에 단어로서의 명사가 뜨면 쉽다. 그러나 동명사라는 것이 주어에 뜨면 ing 속에 있는 동사, 또 동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려서 타동사 뒤에 명사를 찾아서 목적어 삼으면 frequent psychological stress는 experience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experiencing frequent psychological stress는 that이라는 접속사 뒤의 주어 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단어로서의 주어는 짧을 수 있고 쉬울 수 있지만 동명사나 부정사를 통한 준동사의 형태의 주어는 그 속에 포함된 동사만큼을 읽어줘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접속사 뒤에 주어가 나왔고 주어 뒤에 조동사로부터 서술어를 느꼈고 조동사 뒤에 동사가 나타나며 비동사는 주로 이 형식 문장을 이루기 위해 주격 보호를 갖는데 주격 보호 자리에 관사가 보인다는 것은 명사까지가 주격 보호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 1, 절이 떠서 길다. 문장이 길어진 원인 2, 준동사가 뜨니까 길다. 이렇게 길어지는 원인에 대비하면서 우리가 길어진 문장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문장은 다시 주어와 타동사와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전치사를 만나면 끊어 읽는데 도움이 되고 전치사란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서 거기까지를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또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그 뒤에 있는 컨디션 이하를 설명해 볼까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에 대해서, 동사에 대해서, 타동사의 목적어를 읽었으면 나머지는 다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사가 나왔으니까 명사인데,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은 이미 주어도 있고, 이 문장은 이미 목적어도 있고, 이 문장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지 보호가 필요하진 않다. 그렇다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이외에 수식어로서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동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명사가 동격이라면 동격에 해당하는 명사까지만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사까지만 읽으면 나머지들은 또 우리가 접속사라고 느끼면 절을 이뤘을 것이고, 동격이라고 느껴서 동격에 해당하는 명사까지 읽으면 이것은 다 나머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걸까요? 수식어고, 수식어 중에서 컨디션이란 뭐 뒤에 쓰였을까요? 명사 뒤에 쓰였으니까 무슨 절일까요? 형용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것은 조금 어려우면 나중에 이런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접속사 뒤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동사. 동사 중에 뭐가 많을까요? 타동사. 타동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적어. 또 이렇게 동사만큼 읽으면 나머지는 또 뭐가 될까요? 수식어.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가 될 것이고, 뭘 만나면 또 도움이 될까요? 전치사. 이런 식으로 문장을 산산이 부시는 거죠. 그래서 산산이 부실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 어려운 점 3가지. 하나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떴고, 그 명사절의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뜬 점이 조금 우리가 이 문장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둘째,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에 쓰여야 되겠지만 수식어로서의 명사는 동격의 개념일 수 있다 라는 거고, 이 문장이 길어진 원인은 수식어가 많다, 절이 2가지다, 또 준동사가 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장을 철저하게 다루는 읽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제 그 다음 예문을 보실까요? 그 다음 예문을 보면 드디어 우리는 문장 중에 의문문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문장은 평서문이 있지만 의문문이 있다. 의문문 중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는 반면에, 둘째는 의문사가 없는, 소위 말해서 yes, no로 답변하는 yes, no question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의문사가 없으니까, 의문문이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yes, no question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yes, no question은 우리가 첫 번째 do, does, did,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이어지는 3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1. 의문문이다. 2. does로 시작했다는 것은 do, does, did,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동사라면 뭐가 나오나요? 타동사고, 타동사는 뭐가 필요한가요?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런 거잖아요. though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though는 무엇일까요? 접속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접속사라면 그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절을 이루어야 될 텐데 지금 though는 접속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접속사가 아닌 though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뭐가 될까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로서의 though는 첫째, 위치는 자유다. 문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쓰여도 좋고, 지금처럼 중간에 쓰여도 좋고, 마지막에 쓰여도 좋으며, 그러한 부사로서의 though는 홀로서기를 한다. 뭐 달고 다니는 게 없이 홀로서기를 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하고 동의할까요? But, yet, however 하고 동의하니까 그러나의 뜻을 가지며, 넷째, 위치는 자유인데 표현은 항상 서두에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though라는 단어는 어쨌든 지금 위치는 중간에 들어와 있지만 표현은 서두로 뺀 거고, 그렇다면 타동사의 목적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지금도 that이 뭐기 때문에 접속사로서 mean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 절을 유도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 문장이 길어진 원인 1,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 절이 나와서 길어진 거죠. 그럼 이제 명사절을 한번 볼까요? 명사절은 무엇이 나왔냐 그랬더니 명사절 속에 주어가 나왔고, 주어 다음에 수식어가 나왔고, 수식어가 어디까지냐 했더니 동사 나올 때까지고,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떴고, 비동사가 또 다른 동사를 만나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로 PP까지 읽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수동태로서 PP까지 읽는 거고, 또 동사가 떴지만 부정사 속의 동사가 되고 to 플러스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또 하나 뭐가 보일까요? 이제 또 등위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등위 접속사가 왼쪽에 커마가 있다는 것은 등위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데 그 왼쪽에, 만약에 왼쪽에 커마가 있다는 것은 연결 부위가 길다. 연결부가 길다라는 것은 혹시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끊어 읽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상대로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주어가 나와야 되고, 주어 자리에 there를 뭐라고 하기로 했나요? 유도부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유도부사란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건가요? 주어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문장도 조금 어려운 이유는 1.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떴고, 2. 그 명사절 내에 수식어가 뜨고 있다라는 거고, 3. 등위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들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것은 이제 드디어 의문문이 하나 등장을 했다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문장은 좀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문장 시작은 according to 라는 전치사로 시작을 해서 a new study 라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서 거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부사로 끊어내면 이제 문장은 무엇이 나와야 하나요? 주어. 주어 자리에 뜨는 there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나요? 유도부사. 유도부사는 무슨 동사를 지나서 비동사. 비동사 뒤에 무엇이 나와야 하나요? 주어. 지금 주어를 좀 생략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there is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문장을 하나 지나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보면 또 다시 문장의 첫 단어 뭘 느끼면서 관사. 관사 뒤에 뭘 찾아서 명사. 그것을 문장에 뭐로 하고 주어. 주어 뒤에 자신 있으면 뭐라고 말하고 동사. 동사나 뭐하고 뭘 가리고 자동사와 타동사. 무엇이 많다? 타동사.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끊어 읽어보고 싶은 것은 that이라는 단어를 보고 뭐라고 느껴서 접속사. 뭐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절. 절이란 다시 한번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 아니겠느냐. 다음 명사절이면 다시 접속사 뒤에 뭐 나와라? 주어. 주어 다음에 주어 자리에 무엇을 기대해라? 명사. 명사 자리에 뜬 ing를 뭐라고 한다? 동명사. 동명사는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주면 listen이라는 자동사는 전치사를 만나서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까지 읽으면 이것이 주어 전체가 되는 거죠. 또다시 우리가 길어지는 원인 중에 1, 이 문장에서 뭘 만나고 있고 절. 이 무엇을 만나고 있다? 준동사. 중에서 무엇을 만나고 있다? 동명사. 주어 다음엔 이 단어를 보면서 1. 동사도 아니다. 2. 서술어라고 말할 수도 없다. 3. 그러니까 뭐의 시작이다? 수식어다. 어디까지가 하는 순간 while driving 까지가 수식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쳐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수식어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나왔을까요? 동사. 그럼 동사 중에 뭐가 필요할까요? 타동사. 타동사에 뭐가 필요할까요? 목적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문법적 이야기 help라는 타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혹은 원형부정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촌스럽게 얘기하면 help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help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타나면 1. 목적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뜬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동사 중에서 부정사라는 것이 있고 부정사 중에서 동사 원형, to가 없이 동사 원형을 쓰는 원형 부정사라는 게 있고 원형 부정사니까 당연히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relieve도 뭐가 되고 타동사. 타동사 뒤에 뭘 찾아서 명사. 요걸 뭐 삼을까요?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 형광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스트레스는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relieve의 목적어고 relieve the stress는 help의 목적어고 그 다음에 listening 서부터 스트레스까지는 note의 목적어고 이런 식으로 막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끊어 읽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끊어 읽은 이유는 절이다.
절인 이유는 뭘까요? 접속사다. 무슨 절일까요? 하면 읽을 만큼 읽은 뒤니까 뭐가 될까요? 수식어. 중에서도 스트레스란 뭐 뒤일까요? 명사 뒤. 그러면 무슨 절일 확률이 클까요? 형용사 절. 이렇게 돼 있고 형용사 절 속에 affects라는 타동사가 heart, health라는 목적어를 달고 다니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준동사 얘기로는 동명사와 원형부정사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절로는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과 형용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런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이제 또 보면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5분은 명사와 명사를 엮어주면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주어 다음엔 뭐가 나왔냐 그랬더니 동사가 나왔고 무슨 동사냐 그랬더니 비동사고 비동사는 어떤 문장을 이루냐 그랬더니 이 형식이고 이 형식은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주격 보호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장에서 문장의 주 요소를 다 읽은 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와장창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식어다. 수식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에 익은 단어가 떴잖아요. either라는 단어 어떨까요? either A or B 이런 뜻이고요. 크게 그래서 either A or B를 끈을 글 수 있었고 또 하나 due to는 전치사니까 전치사는 오로지 명사까지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편하게 A라고 했을 때 A가 길면 이렇게 끊어 읽는 거죠. 읽을 만큼 읽었더니 남는 말을 다 뭐라고 했다? 수식어다. 수식어절에 뭐가 보인다? ed다. ed 붙은 수식어를 뭐라고 한다? 과거 분사다. 과거 분사가 수식어면 어디까지 읽는 게 원칙이다? 과거 분사다. 뭐 앞에 막아주면 더 잘게 쪼갤 수 있다? 전치사. 이렇게 A라고 크게 읽지만 A를 또 길게 느껴지면 끊어 읽으면 되는 거고요. 또 B도 볼까요? B도 보면 관사는 뭐까지만 읽어라? 명사.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끊어 읽고 싶은 이유가 뭐다? 절이다. 절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다? 접속사다. 우리가 곧 얘기하겠지만 절은 절인데 명사 뒤에서 수식어로 쓰이면 무슨 절일 공산이 크다? 형용사 절일 공산이 크고 형용사절 속에 뭐가 나왔고 동사에 뭐를 가졌다? 목적어.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이니까 여기서도 크게 보면 either A or B인데 A는 명사와 수식어, B도 명사와 수식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명사도 요것이 공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말 중에서 오늘 새롭게 등장한 말이라는 건 결국엔 하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둘, 명사가 수식어로 쓰일 수 있고 명사가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를 동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도 막 끊어 읽긴 했지만 문장 시작 어렵지 않다. 시작 뒤에 전개 대부분 동사가 나오지만 짤막한 수식어도 있더라. 그러나 문장이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식어, 준동사, 절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듣는 초점은 길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